여러분, 중급은 132쪽, 고급은 192쪽 보겠습니다. 자, 유학의 발달, 특징 보세요. 유교와 불교가 함께 발달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훈고학과 성리학의 법칙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당나라와 한나라와 당나라까지,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중국에서 유교가 뭐였습니까? 훈고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송나라부터는 뭐가 등장한다? 성리학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훈고학, 성리학 모두 유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자맹자를 뭐라고 하죠? 원시유교, 그 다음에 훈고학, 그 다음에 성리학, 그 다음에 양명학, 그 다음에 실학, 그 다음에 고증학.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교라고 한다고 했죠. 자,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유교가 훈고학이었고 송나라부터는 성리학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다 훈고학입니다. 자, 훈고학은 내용이 뭐밖에 없다? 정치적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뭘로 했다? 불교와 도교로 한 겁니다. 철학은. 자,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정치는 뭘로 했다? 훈고학으로. 철학은 뭘로 했다? 불교, 도교로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고려말 전까지는 뭐야? 고려말 전까지는 정치는 훈고학으로 하고 철학은 불교, 도교를 했던 거야. 훈고학자는 불교, 도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죠. 내용이 겹치는 게 없잖아. 여기는 정치만 담당하고 여기는 철학만 담당하니까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성리학은 뭐야? 이 두 개를 합한 거잖아. 그래서 철학적인 유교입니다. 정치도 있고 철학도 있는 거야. 그러면 성리학자는 불교, 도교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그랬죠. 내용이 겹치니까. 둘 다 철학이니까. 여러분, 통일신라 하대 최치원이라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하대니까 그 사람은 훈고학자죠. 그럼 그 사람은 불교, 도교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최치원이라는 유학자는 해인사라는 절에서 유교를 공부하다 죽는다고 그랬죠. 훈고학자니까. 고려 전기 때 최승로는 뭐라고 합니까? 정치는 유교로, 철학은 불교로 하십시오. 유교와 불교의 공존을 주장한 겁니다. 보십시오. 유교와 불교가 함께 발달했다. 왜? 이때 유교는 성리학이 아니라 훈고학이니까. 최승로가 성종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폐하. 치국은 유교로 하고 수시는 불교로 하십시오. 정치는 유교로, 철학은 불교로 하십시오. 훈고학은 불교, 도교와 융합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치만 담당하고 여기는 철학만 담당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성리학은 싸우는 거죠. 성리학은 훈고학에다가 불교, 도교를 합한 거잖아. 둘 다 철학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장은 논술입니다. 한문학이죠. 논술. 경학은 철학적인 경전을 달달달 내오는 거야. 사장은 논술입니다. 경학은 철학적인 경전을 달달 내오는 거고. 그러면 훈고학은 정치적인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즉 행정문서, 외교문서를 잘 쓰려면, 외교문서를 잘 쓰려면 사장을 잘해야 돼, 경학을 잘해야 돼? 사장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훈고학은 사장을 중시하는 거죠. 성리학은 철학적인 유교니까 철학적인 경전을 달달 내오는 경학을 중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훈고학은 뭐다? 정치적 내용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정문서, 외교문서 잘 쓰는 사장을 중시하는 거죠. 성리학은 철학적인 유교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경전을 달달 내오는 경학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려 전기입니다. 최승로는 훈고학자니까 정치는 유교로, 철학은 불교로 하십시오. 여러분, 최승로에 의해서 송종 때 연등회와 팔간회가 잠시 폐지되지만 그것은 불교 탄압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 좀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니은 보십시오. 이번에 니은 광종 때, 자, 중국 후주에서 누가 오죠? 쌍기가 오죠.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뭐가 실시됐다고 그랬죠?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성종 때 최승로에 의해서 유교 정치 사상이 확립이 됐죠. 자, 3번 중기 때는 문벌귀족의 시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은 최충입니다.
해동 공자라고 칭송받았는데 이 사람이 학교를 세웠어요. 문벌귀족 개인이 학교를 세웠으니까 관학입니까? 사학입니까? 사학이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는 사학 12도가 발달합니다. 문벌귀족이 세운 12개 학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제학당, 문헌공도. 자, 고려 중기 때는 문벌귀족의 시대니 문벌귀족이 세운 사학이 발달합니다. 12개가 있었는데 사학 12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최충이 만들었던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교육기관을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자, 서울에서는 뭐가 있죠? 국자감이 있고, 지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교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둘 다 언제 나타났냐면 성종 때 나타났죠. 고려 정기 성종 때 서울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학이었는데 향학이 나중에 향교가 되죠. 자,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졌는데 유학부는 여러분 7품 이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학부가 5품 이상이다 그러면 미달됩니다. 미달. 왜? 5품 이상은 과거를 보지 않아도 되잖아. 음서제도가 있잖아. 5품 이상은 음서제도가 있어서 시험 안 봐도 관리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5품보다 낮아야 미달이 안 됩니다. 기술학부는 여러분 누구도 갈 수 있다? 평민도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려 중기 때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 등 사학 12도가 발달하자 국자감은 쇠퇴하겠죠. 문벌귀족이 세운 사학 12도가 발달하니까 관학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나오는데 자, 묶어주고 기역, 니은, 디귿. 자, 리을, 미음. 여러분 관학진흥책은 2번 있습니다. 2번. 여러분 숙종, 예종, 인종. 이때는 문벌귀족 시기죠. 문벌귀족 시기. 이때 뭐가 발달한다고? 사학이 발달하죠. 그래서 숙종, 예종, 인종의 관학진흥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충렬왕부터는 원간섭기죠. 원간섭기니까 이때는 문벌귀족이 없잖아. 이때는 권문세족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사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왜 관학진흥책이 나온 겁니까? 이때는 원인이 뭐예요? 충렬왕 때 성리학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충렬왕 때는 여러분 문벌귀족의 시대가 아니라 권문세족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사학 12도가 없습니다. 권문세족 시기니까. 이때는 왜 관학진흥책이 나온 거다? 성리학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숙종, 예종, 인종의 관학진흥책은 문벌귀족의 사학이 발달해서 충렬왕 이후에 관학진흥책은 충렬왕 때 성리학이 수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공민왕 때는 뭐야? 신진사대부가 발달했기 때문에 나온 관학진흥책입니다. 자, 숙종 때부터 보겠습니다. 숙종 때부터는 서적포가 설치가 됐습니다. 출판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종 때는 전문광자인 칠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양영고라는 장학재단이 나온 겁니다. 인종 때는 경사육학이 만들어졌고 자, 충렬왕 때는 여러분 성균관에 여러분 공자사당이 만들어집니다. 공자사당을 문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이 되고 그 다음에 양영고가 부실해서 서막전이라는 장학재단이 또 만들어집니다. 예, 둘 다 장학재단입니다. 양영고가 부실해지자 서막전이라는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했죠. 정도전, 정몽주 같은 이들이 어디서 활동한다고? 성균관에서 활동하죠.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는 순수한 유교교육관이 됩니다. 원래는 성균관에서 유교도 가르치고 기술학도 가르쳤어. 그런데 이제는 기술학은 가르치지 않고 이제 유교만 가르치는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이 됩니다. 3번 역사서의 편찬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서의 편찬 3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고려 초기 때는 여러분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왕조실록 7대실록이 편찬되었어요. 고려 중기 때 김부식에 의해서 유교적 한미주의 사관이 대두됩니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한미주의와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하죠.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니까 유교적 합리주의를 강조하고 김부식은 경주김씨죠.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을 강조합니다. 자, 김부식은 유학자니까 미신, 신화, 전설, 내세를 부전해.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김무식은 경주 김씨야. 신라 계승의식이죠. 그래서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다고 구라뻥을 치는 겁니다. 원래는 고구려가 제일 먼저 건국됐죠. 근데 신라가 먼저 건국됐다고 구라뻥을 치는 거죠. 3번의 니은 무신집권기 때는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 나오는데 삼국시대 승려 30명의 전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해동 고승전과 여러분 신라 중대 김대문의 고승전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김대문은 고승전, 한산기, 화랑세기 이런 것들을 저술했죠.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통일신라 중대 인물이죠. 이 사람은 김대문으로서 고승전을 쓴 거고 무신집권기 때 각훈은 해동 고승전을 쓴 겁니다. 자, 이규번 이것도 정리 좀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규번은 여러분 동묘왕편을 썼어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거죠. 일종의 영웅서사시입니다. 서사시 형태를 띄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끊어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동고승전이나 동묘왕편은 무신집권기야. 삼국유사부터는 원간섭기입니다. 충렬왕 때죠. 자, 이때는 일련의 삼국유사가 나오죠. 충렬왕 때. 그래서 고조선 계승의식을 강조합니다. 이승우의 제왕옹기도 충렬왕 때입니다. 고조선 계승의식이죠. 삼국유사, 제왕옹기 여러분 모두 고조선 계승의식입니다. 삼국유사, 제왕옹기 모두 모두 고조선 계승의식으로서 단군신화가 나옵니다. 모두 단군신화가 포함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묘왕편은 무신집권기 때고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우의 제왕옹기는 고조선 계승의식으로서 충렬왕 때입니다. 원간섭기. 네. 자, 그리고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추구한다면 이른의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성리학의 특징인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역사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리학은 뭐를 강조한다?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은 여러분 원래 송나라가 북쪽까지 차지했어요. 여기까지 차지했었는데 송나라가 북쪽을 뺏깁니다. 금한테 뺏겨. 그래서 남송이 됩니다. 이때 남송의 주자가 성리학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성리학을 만들 땐 중국이 어떻게 된 거야?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성리학은 모든 걸 두 개로 나눕니다. 이쪽이 이, 이쪽이 기가 돼요. 이쪽이 강, 이쪽이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목체다 그러면 성리학도 사관입니다. 강목체면 이가 기보다 정통과 대의명분이 있는 거야. 즉 남송이 금보다 정통과 대의명분이 있는 거죠. 주자는 남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이고 여자가 기가 되는 거죠. 주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이 이가 된다면 오랑캐가 기가 돼요. 예, 그리고 왕이 이가 된다면 신하가 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 모든 거를 이쪽이 정통과 대의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재호는 여러분, 이재호는 공민왕을 중심으로 왜? 왕이 이고 신하가 기니까 공민왕을 이 또는 강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신하는 기 또는 목으로 보는 거죠. 신하들보다 공민왕, 왕이 정통과 대의명분이 있다. 그래서 공민왕을 중심으로 고려왕실을 부흥시키자 했으니까 자 이전의 사략은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리학의 전례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은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자 충렬왕 때 들어오죠. 충렬왕 때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 남송의 또는 주자가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 문제를 자 여러분 심성 같은 말로 본성입니다. 예,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는 같다. 성측리 그래서 성리학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는 같다. 그리고 철학적이다. 훈고학은 철학적인 모습이 없죠. 성리학은 철학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 훈고학은 정치만 담당했어요. 불교도교는
철학을 담당했죠. 성리학은 뭡니까? 두 개를 합한 거라고 그랬죠. 훈구학에다가 불교도를 합한 거야. 철학적이야. 그래서 불교도교의 모습이 있으니까 불교도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 전례 보겠습니다.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들어왔고, 자, 이재원이 충선왕 때 원해 만권당에서 성리학을 많이 배웁니다. 자, 충선왕은 여러분 원해에다가 만권당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만권의 책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재원은 이 만권당에서 두 개를 수용합니다. 안양처럼 성리학을 수용했고 그 다음에 조맹부채를 수용합니다. 조맹부채, 같은 말로 송설체라고 그래요. 이재원은 만권당에서 성리학과 조맹부채 또는 송설체를 수용합니다. 자, 써주시고 참고로 여러분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해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해. 네. 자, 남할요초, 신라말 고려초 때는 구양순체가 유행했습니다. 신라말 고려초기 때는 구양순체. 그럼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초기 때는 조맹부채 또는 송설체가 유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꼭 외우셔주십시오. 특히 이 조맹부채를 여러분 만권당에서 이재원이 수용했습니다. 자, 3번. 자, 훈구학자와 다르게 성리학자는 불교를 배척한다고 그랬죠. 정도전은 훈구학자야, 성리학자야? 성리학자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석가모니를 불시라고 놀립니다. 불시잡변. 예.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 정도전 불시잡변은 고려가 아니라 조선 초기 때 발간됩니다. 예. 조선 초기 때. 그래서 이것도 수능 기출이죠. 고려 말에 불시잡변이 저술되었다. OX, X죠. 조선 초기입니다. 자, 신진사대부들은 훈구학이 아니라 성리학을 믿었는데, 자, 여러분 성리학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실천적 기능이 있죠. 소학과 주자가래. 여러분 보세요. 소학은 뭐야? 소학은 어린아이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죠. 어린아이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고, 주자가래는 주자가 정리한 예의범절입니다. 주자가 정리한 예의범절이죠. 예의범절은 여러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은 실천적 기능이 강조됐어요. 실천적 기능이. 그러면 여러분 16세기부터는 형이사학적 기능도 강조됩니다. 고려 말에는 성리학의 실천적 기능, A범절은 실천하는 거잖아. 소학, 어린아이가 실천해야 할 A범절. 주자가래, 주자가 정리한 A범절. 실천하는 거잖아. 고려 말에는 실천적 기능이 강조됐는데 이제 16세기부터는 형이사학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이가 중요하니 기가 중요하니 주리론이니 주기론이니. 아까 우리 성리학은 모든 걸 이와 기로 나눈다고 했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를 이와 기로 나눠보세요. 저를 이와 기로 나누면 제 영혼은 뭐가 되는 거야? 이가 되고 제 몸은 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 이걸 누가 합니까? 이황과 이가 논쟁을 하죠. 예. 이가 중요하다, 기가 중요하다 이런 형이사학적 기능은 16세기부터 발달합니다. 성리학은 모든 걸 이와 기로 나눠요. 영혼, 육체, 남자, 여자, 왕, 신하, 중국, 오랑캐 이런 걸 모든 이와 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하는 형이사학적 기능은 16세기부터 발달합니다. 자, 불교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태조 때 훈요 10조를 통해서 불교 행사를 중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불교 행사는 연등회와 팔간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연등회와 팔간회의 차이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연등회는 여러분 순수불교입니다. 써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어요. 근데 팔간회는 짬뽕입니다. 불교, 도교, 토속신앙 그리고 전국이 아니라 개경서경에서만 실시가 됐습니다. 이 차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등회는 순수불교라면 팔간회는 짬뽕입니다. 불교, 도교, 토속신앙 짬뽕이고, 그 다음에 연등회는 전국에서 실시가 됐다면 팔간회는 여러분 개경서경에서만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종 때 잠시 연등회 팔간회가 폐지되지만 부활하죠. 그리고 이 팔간회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팔관에는 여러분 일종의 무역 엑스포야. 일종의 무역 엑스포. 그래서 보세요. 이게 누구야? 여진 상인이죠. 여진 상인. 누구야? 이슬람 상인. 이슬람 상인을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대식국 상인이라고 합니다. 대식국. 이런 상인들이 와서 무역 엑스포를 벌였다는 거야. 그래서 팔관에는 무역 엑스포다. 이 네 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광종 때 승과제도가 만들어요. 승려들도 시험을 보는 거죠. 승려들도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그 다음 국사 왕사 제도가 광종 때 만들어집니다. 국사는 국가의 고문이고 왕사는 국왕의 고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국사 왕사가 힘은 없습니다. 힘은 없고 단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단지 상징적인 존재. 예. 자, 이번에 1번. 자, 광종 때는 여러분 귀녀의 화엄정이 유행했습니다. 화엄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엄정이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야.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귀녀전은 여러분 화엄정을 통해서 광종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화엄정은 뭐다?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성종 때 최승로의 권위로 연등의 팔관회가 잠시 폐지되지만 현종 때 부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경의 흥왕사, 현화사가 건립됩니다. 그리고 화엄종과 있고 법상종도 있어요. 둘 다 교종입니다. 교종. 둘 다 교종. 여러분 좀 이거 약간 심한 지식인데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 흥왕사라면 법상종의 중심 사찰은 현화사입니다. 이거 좀 오바예요. 예, 법상종은 뭐냐면 마음을 중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 현화사는 여러분 어려운 여기까지는 좀 몰라도 됩니다. 예, 그냥 참고로 알려주시고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의천과 진울이 나옵니다. 자, 의천과 진울이 나오는데 의천과 진울은 본격적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을 합니다. 칠판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을 하는데 자, 의천은 여러분 보세요. 교관 오탑니다. 교관 겸수입니다. 겸수. 예,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야. 의천은 내외겸전,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죠. 진울은 정예쌍수,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거고, 진울의 도노점수,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외, 해, 점수가 교종입니다. 교종이고 관, 내, 정, 도노가 선종이죠. 그러니까 의천은 이거 중심이고 칠판 보세요. 의천은 이거 중심이고 진울은 이거 중심이고.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 의천은 교종 중심이니까 외내 겸전이어야 되지 않느냐. 외를 강조했잖아.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외내란 말 없습니다. 알겠죠? 부부 내외라고 합니다. 외내란 말은 맞춤법이 틀린 거야. 내외 겸전은 여러분 외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시면은 자,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합니다. 흥왕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통합하고 국청사를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해동 천태종을 만드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죠. 교종은 뭘로 통합했어? 흥왕사로. 화엄종의 흥왕사로. 선종은 뭘로 통합했어? 국청사로 통합합니다. 그런데 의천은 교종 중심이야 선종 중심이야? 교종 중심이잖아. 교종 중심으로 통합해서 해동 천태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교종 중심이면 흥왕사 중심이어야 되잖아. 해동 천태종은 교종 중심으로 통합했으니까 흥왕사 중심이어야 되죠. 하지만 해동 천태종은 여러분 국청사 중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 논리적으로는 흥왕사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국청사 중심이냐면 자기가 만든 거라 그래요. 흥왕사는 여러분 아빠 문종이 만든 거야. 아빠 문종이 만든 거고 의천은 직접 국청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라 흥왕사 중심이 아니라 국청사 중심이에요. 자, 교관겸소와 내외겸전을 강조했어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의천은 진울과 다르게 교리 통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단지 교단 통합밖에 불가능했어요. 진울은 완벽하게 교리 통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의천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리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외형적인 교단 통합밖에 못했어. 근데 진울은 여러분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진울은 완벽하게 교리 통합을 이룹니다. 써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의천은 교리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외형적인 교단 통합밖에 못했지만 진우는 완벽하게 교리 통합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라 중대 진골 귀족들은 뭐를 좋아했죠? 교종을 좋아했죠. 호족들은 선종을 좋아해요. 문벌 귀족들은 교종을 좋아하죠. 자, 무신은 선종을 좋아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교종, 선종으로 바뀌지 않아요. 최정권 때 진울이 등장합니다. 진울은 완벽하게 교리 통합을 이뤄요. 의천의 해동 천태종과 다르게 진울의 조계종은 완벽하게 교리 통합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교종, 선종으로 바뀌지 않고 최정권부터 현재까지 선종입니다. 우리나라 90%의 불교는 선종입니다. 조계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종, 선종 더 이상 교종, 선종 안 가. 의천과 다르게 의천의 해동 천태종과 다르게 진울의 조계종은 완벽하게 교리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최정권부터 지금까지 선종의 시대입니다. 조계종의 시대죠. 지금 대한민국 불교의 90%는 선종, 즉 조계종입니다. 진울은 조계종도 만들었고 신앙 결사운동도 합니다. 신앙 결사운동은 일종의 불교 정화운동이죠. 깨끗하게 불교 믿자 하는 불교 정화운동입니다. 자, 불교 정화운동. 자, 두 명 있습니다. 진울과 요새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예. 그러니까 진울은 조계종도 만들고 불교 정화운동, 신앙 결사운동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새는 여러분, 의천의 해동, 천태종 계열입니다. 이 사람은 천태종 계열이야. 써주세요. 예. 자, 진울은 수선사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는 요 사자입니다. 조직 사자고, 그 다음에 요 사, 칠판 보세요. 요 사자는 여러분, 절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울은 수선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불교 정화운동을 위해서 수선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수선사의 중심사찰은 송광사입니다. 자, 송광사는 전라도 순천에 있죠. 이 문화재의 위치도 좀 알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죠. 예. 여러분, 아까 이건 안 써도 됩니다. 훈고학에다가 불교, 도교를 합한 게 뭐예요? 성리학인데, 성리학은 여러분, 교종보다는 선종 요소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선종. 자, 이 그러니까 훈고학에다가 선종을 합한 게 성리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선종 요소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야. 그럼 진울이 조계종을 만들면 뭐가 발달해? 선종이 발달하죠.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야. 진울이 조계종을 만들면 선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요소가 많은 성리학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울이 조계종을 만들었어. 교종의 발달에 선종이 발달해. 선종이 발달하죠. 성리학 안에는 선종 요소가 엄청 세죠. 진울이 조계종을 만들어서 선종을 발달시키니 선종 요소가 센 성리학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진울의 제자 해심은 선종과 성리학을 합치자고 합니다. 유불지설. 성리학 안에는 선종 요소가 세잖아. 그러니까 합치자. 예. 여러분, 심성도야 또는 본성도야가 선종과 성리학의 공통점입니다. 왜 성리학은 심성 또는 본성을 강조하냐면 그게 선종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안에는 선종이 많으니까 선종과 성리학을 합치자. 유교와 불교를 합치자고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자, 요새의 백년결사는 여러분, 이 사자는 뭐예요? 조직사자입니다. 조직사자인데 중심사찰이 어디냐면 만덕사입니다. 네, 써주세요. 이 백년결사의 중심사찰은 만덕사예요. 만적사가 아니라 만덕사입니다. 네, 전라도 강진에 있어요. 여러분, 이 1860년에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의배됩니다. 그때는 그 양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유당 전설을 써요. 그리고 이 만덕사에 맡깁니다.
책을 만덕사에 맡기고 하죠. 그래서 만덕사 승려들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발간해달라 그래요. 예. 자, 요새 백년결사는 만덕사가 중심인데, 자, 여기 별표 치고 법화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법화신앙. 인간은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불교의 폐단. 자, 고려후기 때 이 불교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보우가 불교 정화운동을 했고 교단 통합운동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고려 말의 보우는 불교의 폐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단 정비 노력을 했지만 실패해요. 참고로 자, 보우가 2명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보우는 고려 말에 교단 정비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조선 명종 때 보우는 승과 제도를 부활시킨 사람이죠. 여러분,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 승과가 폐지됐는데 명종 때 잠시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에 의해서 이 문정왕후가 보우라는 승려랑 친했습니다. 친해가지고 승과가 잠시 부활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승병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어요. 자, 고려 말의 보우는 뭐다? 교단 정비 노력을 시도했던 사람. 조선시대의 보우는 뭐다? 승과 제도를 부활시켜서 임진왜란 때 승병이 나올 수 있게 한 승려죠. 자, 대장경 보겠습니다. 대장경은 여러분 써있죠. 여기 2번. 경율론 체제만을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경율론 체제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 써있죠. 경은 부처의 교리, 율은 윤리, 노는 뭐 해석인데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경율론 체제를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칠판 보시면 초조대장경, 교장, 팔만대장경.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건 대장경이 아니죠. 왜? 경율론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이것만 경율론 체제가 아니야. 주석서 중심이에요. 경율론 체제가 아니라. 자,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거란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교장은 의천이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속장경이라고 합니다. 왜 교장동합이라고 하냐면 왜 교장이라고 하냐면 말이 잘못했죠. 왜 교장이라고 하냐면 교장도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최충원이 만들었던 건 뭡니까? 이거는 교정도감이었죠. 최충원이 만들었던 건 교정도감이고 의천이 만든 건 교장도감입니다. 교장도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장 또는 속장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초조대장경과 교장이 이 두 개가 몽골 침입으로 불타죠. 여기 써있죠. 이게 어디서 관리됐냐면 대구 부인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몽골이 불태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과 교장이 몽골 침입으로 불탔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좀 하십시오. 주의. 뭘 주의하냐면 자,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만들었고 여러분 조선시대 합천해인사에서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합천해인사에서 보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라면 이걸 관리하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창고입니다. 장경판전은 창고예요.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조선시대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참고로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몽골 침입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이 있고 세계 기록유산이 있고 세계 무형유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견이나 김장은 세계 무형유산이죠. 이런 창고는 뭐다? 세계 문화유산이고 대장경은 뭐다?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구분하십시오. 김장이나 택견은 세계 무형유산이고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 세계 무형유산 구분해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도교와 풍수지리. 자, 보시면은 자, 도교는 특징,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 도교, 불교 행사가 뭐다? 초제입니다. 초제.
만이산에서 있죠. 만이산에서. 강화도 만이산에서 참성단, 만이산의 참성단에서 했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냐면 해와 별입니다. 그러니까 일월 성신, 일월 성신, 일이 태양, 월은 달, 성신은 별이죠. 그리고 당문도 같이 하는 거죠. 자, 몽골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했죠. 그래서 거기서 초제를 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기구를 소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교의 특징은 뭐냐면 별표 교단 성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교 신자가 거의 없죠. 홍콩 같은 경우는 90%가 도교입니다. 우리나라 도교의 특징보다 교단 성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친구 중에 도교 신자 거의 없죠. 자, 풍수지리설. 여러분 서경길지설은 언제 나온다? 왕건 때 그리고 묘총 때 나왔죠. 한양, 다른 말로 남경이라고 하는데 한양 명당설 또는 남경길설은 문종 때 나옵니다. 문종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왕건의 서경길지설, 문종 때 남경길지설, 묘총 때 서경길지설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왕건 때 서경길지설, 문종 때 남경길지설, 그 다음에 묘총 때 다시 서경길지설 이렇게 되죠. 자, 밑에 천문학 보겠습니다. 자, 천문학 보시면 자, 밑에 두 번째 꼭 알아주세요. 그 사천대 또는 서운관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천문관측기구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역법. 고려 초기 때는 당연히 선명력을 수용했는데 충선왕부터는 원의 수시력을 채용했습니다. 수시력 꼭 외워주시고. 자,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고려시대 때는 여러분 향약구국봉이라는 의학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죠. 고려시대 때는 향약구국방이에요. 의학서입니다. 근데 조선은 뭐야? 조선은 향약집성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고려니까 기역, 조선이니까 지읒. 고려니까 기역, 조선이니까 지읒.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향약방이라는 독자적 처방이 나왔어요. 근데 조선은 이제 의방유치라는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 외워주세요. 고려는 향약구급방, 향약방. 조선은 향약집성방, 의방유치입니다. 자, 다 썼죠? 자, 인쇄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는 상정공음해문입니다. 상, 자세하게, 정리했다. 고, 옛날부터, 금, 현재까지 예법을. 근데 이게 최초인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금속활자는 상정공음해문이지만 최고의 금속활자는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왜? 상정공음해문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3번. 자, 화약은 여러분 최무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무선이 화약으로 외고 물리친 거 우리 배웠죠? 진포대첩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날개 부분에 누전선과 판옥선 이것도 구분해 주십시오. 자, 누전선은 여러분 고려시대 배고 조선은 여러분 판옥선입니다. 판옥선. 자, 그 다음에 자, 건축 보겠습니다. 자, 주심포와 다포를 구분해야 되는데 칠판 보세요. 주심포는 여러분 기둥 위에 공포가 하나씩입니다. 다포는 기둥 위에 공포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을다, 공포가 많다 이런 뜻이죠.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포는 원의 영향을 받았다. 주심포는 공포가 하나씩인데 다포는 공포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맞배 지붕과 팔짝 지붕을 구분하세요. 팔짝 지붕은 팔자 모양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주심포, 다포, 맞배, 팔짝 지붕 이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칠판 보시면 기둥 위에 공포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심포죠. 오른쪽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사이에 또 있죠. 공포가.
그러니까 이쪽이 공포가 많죠. 그러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거야. 다포는. 근데 주심포는 공포가 작으니 소박단아한 거야. 주심포는 공포가 적으니 소박단아하죠. 이거를 만회하려고 배울림 기둥을 만든 거예요. 배울림 기둥은 여러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든 거죠. 웅장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소박단아합니다. 배울림 기둥은 웅장하게 보이려고 만든 거죠. 하지만 공포가 적으니 소박단아해. 이쪽이 공포가 많으니 웅장하고 화려한 겁니다. 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인데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여기 배울림 기둥입니다. 이게 배울림 기둥이고 위에 공포 하나씩이죠. 주심포입니다. 맞배 지붕이죠. 수덕사 대웅전 보세요. 기둥 위에 공포 하나씩이네. 그리고 맞배 지붕이네. 만월대퇴 축전은 이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다가 그려주세요. 축대를 쌓아서 만들었대요. 웅장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경사진 곳에다가 축대를 쌓아서 만들었다. 자, 수덕사 대웅전을 보세요. 수덕사 대웅전은 공포 하나씩이죠. 주심포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보세요. 지붕을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팔자 모양이죠. 팔짝 지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심포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주심포. 안동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덕사 무량수전. 이 세 개가 주심포인데 여러분 이 두 개는 뭐세요? 이 두 개는 맞배인데 이건 팔짝 지붕이야. 보세요. 칠판 보세요. 팔자 모양 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 최고는 뭐다?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탑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보십시오. 위에서 봤을 때 사각이죠. 그리고 3층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붕만 세는 거야, 지붕. 지붕이 몇 개야? 3개잖아. 이건 지붕이 아니죠. 기단입니다. 기단은 한 층이 아닌 거예요. 지붕이 3개니까 3층이야. 이건 뭐예요? 다각, 다층이죠. 자, 신라는 뭐다? 신라는 뭐다? 사각 3층이고 고려는 뭐다? 다각, 다층이에요.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탑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평창에 있습니다. 별표. 평창올림픽이 있죠. 예. 자, 월정사 8각 9층은 송해 영향을 받았는데 저 좀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교과서가 좀 웃겨요. 옆에서 찍어야 되죠. 이렇게 찍으면 안 기울어져 보이잖아.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찍어놓고 월정사 8각 9층은 불안정하다.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찍어야 돼요. 제가 옆에서 찍은 겁니다. 보세요. 이게 가운데인데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정사 8각 9층은 송해 영향을 받았다면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 그리고 조선 세조가 이거 그대로 베낍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경천사 10층 석탑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자, 부여에 있는 무량사 5층 석탑은 보세요.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장소도 부여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대로 베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이거는 기단이 낮죠. 근데 고려는 기단이 높아져요. 이렇게. 고려는 다 기단이 높아요. 여기도 보세요. 불일사 5층 석탑, 현화사 7층 석탑 다 기단이 높아요. 고려는 기단이 높다. 자, 승탑 8각 원당형이죠. 보세요. 칠판 보시면 8각 원당이잖아요. 그래서 신라 거랑 구분하세요. 신라 거 8각 원당형은 뭐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고려는 뭐야? 고달사지. 이렇게 해보세요. 고려니까 고달사지. 신라니까 시옷 들어가죠. 둘 다 뭐다? 8각 원당형이에요. 몸통을 보세요. 몸통을 보시면 8각 원당형이잖아. 승탑은 다 선종과 관련된 거죠. 선종과 관련된 겁니다. 승려들의 사리를 놓는 거죠. 사리를 모아놓는 거죠. 자, 고려 초기 때 호족들이 만들었어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 초기 때 호족들이 만들어서 균형감이 떨어지죠. 얼굴탱이가 크잖아. 철불, 호족들의 병장기를 녹여서 만든 겁니다. 철로 만든 건 쉬워요. 밑에 보세요. 안동 이천동 섣불은 정말 대충 만들었죠. 언덕 위에다가 얼굴탱이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호족들이 만들었으니 꾸졌어. 그런데 이건 걸작입니다. 석굴암을 개성한 거예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이죠. 유일한 소조 작품입니다. 소조는 안에서 밖으로 붙여간 거죠. 유일한 소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최고의 걸작은 뭐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입니다. 자, 상감청자 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상감청자는 우선 여기 나전칠기 기법을 수용한 겁니다. 나전칠기는 표면을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조개 껍데기를 집어넣은 거죠. 상감청자는 표면을 파낸 다음에 백토와 흑토를 집어넣은 거야. 표면을 파낸 다음에 백토와 흑토를 집어넣었으니 다시 한 번 거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넣어. 재벌구이를 하는 거죠. 은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은을 넣은 거죠. 표면을 파낸 다음에. 그래서 은입사, 나전칠기, 상감기법이 다 모두 상감기법이에요. 표면을 파낸 다음에 여기는 은을 집어넣고 여기는 조개 껍데기 집어넣고 여기는 백토와 흑토를 집어넣어요. 네, 이걸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정리할까요? 여기다 정리하자. 자, 여러분 이것 좀 구분하십시오. 11세기 때는 여러분 문벌귀족의 시대입니다. 11세기 문벌귀족의 시대 때는 상감청자가 아니라 순수청자가 유행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봐요. 11세기 문벌귀족 때 상감청자가 유행했다. OX, X입니다. 순수청자가 유행했고 12세기 때 무신집권기 때 특히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상감기법으로 상감청자를 만듭니다. 중요합니다. 11세기 문벌귀족 때는 순수청자야. 12세기 특히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무신집권기 때 상감청자를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 강진과 부안의 소 이런 소를 자기소라고 하죠. 여러분 향부곡사 할 때 소입니다. 향부곡사 할 때 소인데 상감청자 만들었던 소를 자기소라고 그래요. 이 전라도 강진과 부안의 소에서 상감청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원간석기부터는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자, 문벌귀족일 때는 뭐다? 문벌귀족일 때는 순수청자, 무신일 때는 상감청자, 원간석기부터는 분청사기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맨 밑에 천산대렵도 공민왕이 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천산대렵도 복원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복원한 겁니다. 예, 다른 책은 없죠. 예, 이게 공민왕이죠. 여러분 정확하진 않은데 야사에는 공민왕이 동성애자였다는 야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 공민왕의 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동성애. 예, 천산대렵도 공민왕이 그렸어요. 자, 그리고 아악이 유행했습니다. 송에서 들어온 거야. 궁중음악입니다. 아악. 송나라에 아악이 들어와서 대성음악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화재 위치 좀 알아주십시오. 달달 외워주세요. 다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